너무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친구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먼저 안아야 되고 막 볼을 부벼야 되고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막 뽀뽀를 해야 막 마스크 위로 뽀뽀를 막 해요. 당장 현재 지난주 주말에도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였어요. 너무 배려심도 많고 지우를 너무 잘 챙겨주는 언니였는데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더 선을 넘으니까 지우의 스킨십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정말 또 초등학생 되면 또 정말 자기 할 말들 다 하고 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게끔 제가 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좀 박사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 아빠 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 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 딸이 걱정될 때 뭐라고 훈육을 하세요? 한 번은 휴게소에서 이제 여행 가다가 다른 가족, 그 아까 말씀드린 언니, 우리 아이는 언니가 너무 좋아서 이제 팔짱을 끼고 막 비비고 이제 안기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언니는 때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이 팔을 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자기를 때렸다고. 엄마가 봤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야. 언니가 불편해서 팔을 뺀 거야. 얘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서로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다를 때는 그냥 각자의 마음으로 가야지 이거를 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 자기는 엄마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 편 대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다만 이제 뭐가 조금 아쉽냐면 얘가 그토록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딱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 언니 엄청 좋아하지, 지우야. 네. 네 마음은 알아. 그리고 언니도 알아. 거기에 빠지면 얘는 그 뒤에 아무리 이 지우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일단 마음이 좀 섭섭하고 상해버리죠. 그럼 이제 뒷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캠핑을 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돼서 캠핑을 자주 다녔어요. 가면 사라져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요. 어디 가나 찾고서 남의 텐트 가서 막 놀고 있고 이미 막 자기네 집인 것처럼 거기서 밥까지 다 모르는 사람. 네. 완전 네. 근데 처음부터 확 들이대진 않아요. 쓱 가서 엉덩이를 쓱 밀고 이렇게 앉아요. 스킬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일단 봐요. 그러면서 쓱 그냥 묻어가더라고요. 아빠가 못 해주는 거 내가 2배, 3배, 4배의 사랑을 더 줘서 그런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그런 마음 네, 있으시죠. 너무 내가 있었어요. 그만큼의 사랑을 더 줘서 아이가 그 면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아서 얘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누구보다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도.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이거를 공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아유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네. 근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 이혼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는 사실 정윤 씨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본인들이 정말 고심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가정사는 제3자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거나 재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댓글에도 진짜 막 험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 댓글을 안 보지만 제 주변에서 댓글을 보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윤 씨에 대한 댓글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거든요.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이 아이에게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됐건 저희에게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들으면 조금 더 그거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제가 좀 같아요. 뜨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지우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히려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해지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지우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좋고 말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건 분명한데요. 언제나 나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죠. 근데 약간 우리 정윤 씨가 지우한테 엄마의 이혼 또는 아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 이거를 너무 어른한테 내지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모호, 네, 그렇죠. 네. 막연하죠. 네.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면 늘 모호함은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그래서 정윤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 것부터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 정윤 씨의 나름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 허전함과 실망감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얘 나이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윤 씨의 저 깊은 마음속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에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하는 가정 내에서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쪽 부모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서로 안 좋은 네, 거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는 다 너무나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이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연 씨는 요즘의 생활에서 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아이들이죠. 우경이가 걱정. 네. 우경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뭐든지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과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당장 엄마 눈앞에서 죽을 거야. 아 그만해. 우경아 그만 좀 해. 이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엄마가 뭐하러 했어. 그 엄마 이지연은 뭘 가장 걱정하세요? 사회생활을 잘 못할까 봐. 네.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잘 사람들하고 못할까 봐.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이 컸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어느 부모나 마음은 자식에 대한 마음은 다 똑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돼, 아이들을 더 잘 돌봐야 돼라는 게 너무 지배적이어서 아이들만 온전히 이렇게 제가 막 욕심내서 케어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처음이 공황 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의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서 숨이 당장 이게 끊어지고 정말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것 같은데 좀 그 전날 발작이 오기 바로 전날 우경이가 이제 강제 퇴소 당한 날이었어요. 우경이 잘못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고쳐야 될 부분인 거 제가 이제 엄마로서 너무 잘 아는데 그 외적인 오해들 막 그런 것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나한테 대해줬지만 그 뒤에서는 너무 다른 말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좀 상처도 너무 컸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이면의 얘기를 듣고 많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요. 되게 이제 공황장애가요. 이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죽게 됐구나. 이제 혼자 되셔서 네. 어린아이 둘. 네. 내가 엄마로서 얘네들 잘 키워야 되는데 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어떤 미래와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네. 안위에 대한 네. 걱정이 네. 이건 뭐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공포로 네. 다가왔을 것 네. 같아요. 그 거의 1년 내내 그 걱정뿐이었어요. 아, 네, 네. 이제 하루는 이제 우경이가 엄마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
네, 너무 작은 거였어요. 소소하고. 그래 그럼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아파서 못 놀아주니까 사줄게 하고 집 앞에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이 길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이 길을 건너면 제가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차도 하나를 놔두고 설득을 했어요. 우경아, 진짜 미안해. 내일 가면 안 될까? 엄마, 여기서 이거 저거 못 건너? 바로 여기잖아. 가자. 이렇게 살면 애들이 너무 불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운도 차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발전해야 되겠다. 더 이제 결심을 많이 했죠.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인간 이지연이 굉장히 갈등되고 힘들었던 걸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재혼과 재혼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떠한 한 가지도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겪으시면서 인간 이지연한테 남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제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이고를 저는 다 접어요. 당장 급한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급선무니까 나 괜찮아. 뭐 어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좀 흡수하게끔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연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살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긍정으로 내세운 실체는 회피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나. 이거는 긍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다시 나를 추스리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자신이 없어요. 나 괜찮아. 가정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더 용기만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지연 씨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끝까지 안 가고 조금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었던 이지연은 네. 그냥 뭐 흘려보내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근데 엄마가 돼서 아이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쵸. 그러니까 엄마 이지연이 된 이후부터는 네.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네. 포기할 수도 없고 네. 흘려보낼 수도 네. 없는 네. 너무나 소중한 이 두 명이 인생에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전 방식으로는 네. 해결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 방식으로 네. 그냥 혼자 아마 네. 아이들 없이 사셨다면 네.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연 씨 좀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오시기 전에 네. 미리 좀 해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검사에서 조금 유독 눈이 가는 면이 있었어요. 네. 억압되어 있는 적개심과 분노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특히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상대에 대한 그런 아주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아주 힘든 마음, 내지는 적개심,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조차 않는 그런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 나왔다면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라는 생각이 0.1초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내가 엄마로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미안함과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들 양육이 너무 힘들면 쌓여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너무 버거운 감정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지연 씨한테는 엄마로서의 이지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내면이 들여다 보여져서 내가 그런 나의 면들을 자각하고 내가 느끼게 되면 인간 이지연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울을 보는 것이 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 대한 것만큼은 진짜 조금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가끔 스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네. 지연 씨가 아이들을 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네.